자, 무리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해보죠. 의외로 이렇게 간단한 거 놓칠 수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 원의 방정식들을 기억해 보면 다음 방정식이 원이 되도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원이 되도록.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마찬가지. 너무 기술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다가 보면 이런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루트를 씌워놓고 그 안에 함수를 하나 내주고는 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딱히 복소수를 허락하지 않는 한 대부분 다 실수 범위에서 답을 다룬단 말이죠. 실근이라든가 아니면 XY 좌표계도 이게 다 실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문제에서 허수, 복소수를 허락하지 않는 한 대부분 다 실수 범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런 식이 등장하면 무리식이군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실수가 되도록 하는 건 엄연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죠? 루트안이 양수여야 한다. 루트안이 양수여야 한다.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의 범위가 2, 3, 어떻게 해야 되나? 4, 1 이렇게 해서 8을 만들고 빼기 3을 만들면 플러스 5가 되죠. 이런 건데, 요 비슷한 문제가 이제 살짝 뒤로 넘어가 보자면 어디 있냐면 이 18번이요. 여기는 딱히 그러니까 지금처럼 실수가 되도록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안 하는데 함수 fx라고 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뒷문장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x 이퀄 알파 또는 x 이퀄 베타에서 최소이고 의 최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 복소수의 대소 비교를 하니 안 하니? 복소수 i가 있으면 2i가 더 큰 거예요? 3i가 더 큰 거예요? 복소수는 대소 비교를 하지 않아요. 크기가 없다고요. 크기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 최소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실수임을 대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는 여기 루트 안에 1차만 들어간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여기 2차가 들어가고 그것의 최소라니요. 그게 좀 궁금한 사람 부류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부류는 이건 너무 당연하게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4 이런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건 거의 본능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2차 함수는 이게 이제 루트를 씌워놨지만 어쨌든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최소인데요. 그럼 x 이퀄 1일 때 최소인데요. 왜 두 개가 나와요? 이런 말. 요런 부류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이 함수가 실수 범위 안에서만 그려져야 하는 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루트 안에가 양수여야 한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져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는 거냐면, 잘 보시면 1, 2, 3, 4, 5, 6, 7만 해볼게요. 어때요?
이쪽으로 가면서 숫자가 커지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숫자가 커져요. 그럼 얘네한테 일관되게 루트를 씌워 볼게요. 이렇게 루트 씌워 보시면 루트 1은 1이고요. 루트 2는 1.4 정도 되는 애고요. 이 루트 3은 1.7 정도 되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2고요. 얘는 2.23 정도 되는 애고, 얘는 2.4 정도 되는 애고, 얘는 2.6 정도 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커지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소 관계는 대소의 문제는 이 루트 함수 자체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루트 x라고 하는 녀석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1, 2, 3, 4, 5, 6, 7, 8 이쪽이 정의역이 커져가면 공역도 당연히 커져간다는 거예요. 치역도 당연히 커져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의역이 작은 애가 치역도 작은 거죠.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렇게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이유는 그때에만 이렇게 양수의 함수값을 가질 수 있고 3보다 커야 하는 이유도 그때에만 양수의 함수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으로 가보시면 둘 다 숫자는 커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이 루트 값이 가장 낮다라는 건 이 최소 값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잖아요. 최소 값은 0이기 때문이에요. 지가 작을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0이지 뭐. 루트를 씌워놨는데. 루트 자체의 부호는 이 앞에 의해 판별되니까 이 앞이 플러스인 한 애는 이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애고 따라서 가장 작은 애는 0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요. 그 최소가 되게 하는 x의 값이 바로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최소값 얘기가 나오죠. 이게 F알파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B점의 좌표는 3,0이 되는 거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 gx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해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제곱 쓸까 그냥 2x 더하기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하고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하고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라는 정의역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에서 요렇게 되면서 요 안에다가 자기 자신의 최대값을 놓게 되죠. 구라고요. 9라고. 자신의 최대값을, 요 놈이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루트를 씌워놓은 놈이 최대가 되는 거고, 루트를 씌워놓은 그 9가 최대가 되는 건데,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 이 놈이 최대가 되면 될수록 마이너스를 붙이면 점점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x 이퀄 감마에서 최소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이퀄 감마에 최소를 갖는다. 그 감마를 갖게 하는 자리는 1이고요. 최소를 갖게 하는 자리는 1이고요. 그래서 C는 1, G 감마 집어넣으면 이제 그 9값이 여기 들어가서 루트 9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얻어내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는 ABC 좌표가 나와버리는 한에야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이게. 여기가 A, 마이너스 1, 여기가 B, 3, 여기가 C, 1, 마이너스 3. 그러니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 밑변의 길이 4고요. 높이는 3이 되는 그런 녀석이죠.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다만 이 문제가 어디서 유래했느냐?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인 이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해서 유래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건데 두고두고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에 수학 1,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수 1 공부를 시작하겠죠. 수학 1 첫 단원 이름이 지수인데요. 이름은 지수인데 그 지수의 개념 때문에 발생하는 거듭제곱근, 즉 루트를 씌운 대상들을 다뤄요. 그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1학년 때 복소수 할 때부터 시작해서 두고두고 계속 나오니까 이제 나오면 아주 반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연습을 해두라는 거지. 분모가 음이고 분자가 양이에요. 그럴 때 이 루트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왜냐 할 때 이제 증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 증명의 단계는 한참 전에 넘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뭔가 이렇게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었다 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A는 음수, B는 음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루트 안에다가 수든 식이든 문자든 간에 이렇게 제곱이 등장을 하면 이걸 바로 지워내는 건 너무 초짜라고 했습니다. 루트와 제곱이니까 상수에 대해서 x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 안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실하게 알면 그냥 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루트 a-b의 제곱 더하기 2절대값 a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고, 이걸 이제 우리가 편안한 형태로 다시 바꿔주자면 절대값 a-b, 2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간단히 정리하시오 했으니까 a가 양수, b가 음수야. 그럼 양수 빼기 음수는 양수야. 그래서 그냥 나오면 되고요. a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오면 되고요. b는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된다는 그런 문제. 됐죠? 요거 번분수 요 앞단원에서 우리 장난쳤던 그런 내용인데, 유리화 가지고 번분수로 장난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역시나 수학 1에 가서 수열이라고 하는 수일의 맨 마지막 단원을 가면 또 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AN, A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열 표시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기억해 놔야 될 건 좀 편하게 우리가 용이하게 이렇게 얘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 지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면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잖아요.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1 되는, 곱해서 1 되는 애 있잖아요. 합차 공식을 써버리면 바로 1 되는 녀석들, 그런 수순들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거는 좀 유치하고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보이니까, 그 합차 공식이 너무 잘 보이니까 이런 거 잘 안 쓰고요. 보통은 정수 하나 무리수 하나 요렇게 조합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조합이 요 맨 윗녀석이랑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이거 진짜 많이 나오고요. 루트 하면 4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정수 하나 무리수 하나 조합으로 만들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런 애가 있는 거예요.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 플러스 2 하면 얘가 루트 4니까 5 빼기 4 해서 1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굉장히 유명한 숫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루트 5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4 플러스 A1 하니까 당황해서 이걸 뭐 뒤집은 다음에 A를 넘기고 뭐 이렇게 유리화하고 이런 계산을 하기 십상인데 그게 아니고요.
루트 5 마이너스 2를 딱 보자마자 이게 1분의로 되어 있으면 요 아래 들어갈 말은 루트 5 플러스 2예요. 서로가 서로의 역수라니까요. 근데 다만 그걸 앞으로 4 더하기를 빼서 쓰려고 한다니까 같은 숫자가 4가 나가려면 뒤로 와야 되는 i는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루트 5 마이너스 2. 예, 그래서 요 놈을 내가 A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놓고 4 더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얘를 1분의로 쓰겠다? 그 말은 이것도 역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놈의 역수는 루트 5 플러스 2라고 방금 얘기했고요. 예, 그 녀석을 또 4 더하기의 순으로 써준다면 4 더하기 1분의 4 더하기 하고 루트 5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얘가 A2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야죠. 동일 패턴의 반복이다. 동일 패턴의 반복이다. 따라서 A1, A2, A3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해도 다 똑같은 숫자인 루트 5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게 A7과 A8이라고 다르겠느냐. 진짜로 7번, 8번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고, 루트 5 마이너스 2의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중분호를 안 배웠기 때문에 루트 안에 루트를 또 들어가는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식을 먼저 유리화해서 정리한 다음 그때 x제곱이 등장을 하면 거기다가 루트 5를 넣어서 5로 만들겠다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들 아마 한번 해봐서 알 거예요. 이것도요, 뭐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죠. 식 정리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바로 3차로 가기 싫으니까, 이걸 넣어서 3승하기 싫으니까 얘를 차수를 좀 높여보자. 그런 의미에서 x-3은 2루트 3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12.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는 3. 여기가 막 5차 이렇게 되면 얘를 또 얘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계산을 할 텐데 여기가 3차밖에 안 돼요. 게다가 지금 내 눈앞에 x 붙인 x제곱 마이너스 6x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했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를 3이라고 대체하겠다. 그러면 3x 빼기 2x가 되니까 x 빼기 3이 되고, x 빼기 3은 여기 위에 구해놨네요. 그래서 2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음 정의역, 치역 문제. 딱히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저는 궁금했었는데요 하면 반드시 질문을 하십시오. 평행이동. 이건 뭐 사실 무리함수의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도형의 이동 문제죠. 그냥 무리함수를 빌려다 쓴 평행이동, 대칭이동 문제입니다. 도형의 평행이동을 할 줄만 알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얼마나 그래프 정확히 빨리 그릴 수 있느냐의 문제고, 이런 것도 이제 자기만의 요령이 생기겠죠. 여기 주어져 있는 정보들 가지고 함수 만드는 문제인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평행이동량 결정돼 있고 마이너스 1 여기 결정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조건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추가 조건 한 개. 그게 여기라고 하면 0,1 지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자신들만의 수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요.
저는 이 아이가 요 B와 C는 다 평행이동으로만 나오는 애라는 거지. 평행이동으로만.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으로 나온 표시를 하지 말고 원형에서 실수배만 딱 차용해서,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애가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애가 아니니까 AX에서 그냥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출발한 애가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를 y는 루트 a x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얘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얘라고 우기는 거예요. 요게 되었다. 그럼 이제 모르는 거 a뿐이죠. 그 a를 구하기 위해 0,1을 지나야 된다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1을 지나야 된다. x에 0을 넣으면 루트 a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a는 4였다. 이렇게 알고 나면 이걸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루트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걸 전개하면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는 이제 개수 비교를 하는 거죠. b는 4였네, c는 마이너스 1이었네, 이렇게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미지수가 3개잖아요. 지금 A, B, C. 여기서 제일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가장 꺼려하는 방식이 이렇게 점들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A, B, C 3원 1차 연립방정식 풀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건 좀 없어 보여요. 문제 풀이가 없어 보이고 시간도 당연히 오래 걸리고. 알겠죠? 이게 3, 루트 앞이 플러스, x 앞도 플러스. 그럼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생긴 애니까 이미 최대값 이할 때 이 둘 중에, 제가 옛날에는 이제 두 개를 딱 넣어보고 둘 중에 큰 애가 최대, 작은 애가 최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정보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정보가 다 결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17을 집어넣은 높이가 2인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딱 하고 말게요. 17 넣고 2가 되도록 하는 A를 구한 다음에 최소값 구하시오니까 2 넣으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1차 때의 문제들이 원래 조금 더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내가 먼저 뽑았을 거 아니야. 이번에는 겹치지 않게 하느라고 그때 가급적 안 뽑았던 문제들을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부할 때 첫 번째 프린트, 테스트 꼭 복습 안 된 사람들은 꼭 복습하십시오. 11번은 지난 시간에도, 그러니까 지난번 테스트에도 들어있었던 문제죠. 지난번에 워낙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도가 낮아서 한 번 더 하려고 넣어놨어요. 한 번 더 살펴보라고. y는 x 플러스 1이 x축과 만나는 점, 그러면 대놓고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그러니까 적당히 오른쪽으로 와 있는데 저 무리함수가 이 직선하고 두 번 만난대. 두 번, BC 두 번. 그럼 이제 꽤 높이 올라와서 이렇게 만나게 시키고 싶은 거겠죠. 각각을 BC라고 할 때 마지막 문장의 핵심, B는 AC 선분을 2대 3으로 내분한다. 2대 3으로 내분한다. 요 2대 3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x좌표를요. B점의 x좌표를 알파, B점의 C점의 x좌표를 베타라 놓고, 예, 이렇게 사선으로 2대3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 x축이나 y축에 갖다 놓고, 예, 그걸 2대3이라고 이용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알파 베타로 놓는 데에는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죠.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냐면 이 직선 x 플러스 1과 지금 나와 있는 무리함수 ax-3을 이렇게 연립했을 때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될 것이고,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다 라는 걸 노리고 쓴 숫자란 말이에요. 설정한 문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은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ax 빼기 3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 예, 요 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지금 한 거다. 그러면 당장에 들고 있게 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a-2다와 알파 베타 둘의 곱은 4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 문자 개수로만 봐도 알파 베타 A, 알파 베타, 그러니까 문자가 3개인데 등식이 2개밖에 없죠. 등식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 2대3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에서 뭐 아이디어는 각각 제각각이겠지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베타의 2대3 내분점이 알파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를 요렇게 5이다로 이용해도 된다고 그랬죠. 2대 5이다. 뭐가? 알파 플러스 1 대 베타 플러스 1은, 예, 요 길이 대 이 길이는 2대 5이다. 2대 5이다. 요렇게 해요. 해도 되고, 또는 뭐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놓고 이렇게 교차하니까 알파는 두 비율 더한 것분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 2 곱하기 베타, 2베타 마이너스 3과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뭘 해도 돼요. 예. 아니면 진짜로 이 길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2대3이라고 놔도 되고요. 하여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을 풀면, 즉 5분의 2베타 빼기 3 곱하기 베타는 4이다 이렇게요.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로 베타는 4이다가 나옵니다. 베타가 4가 나오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서 알파는 1이다를 바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1과 4가 등장하면 A는 7이다가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라고요. 자, 저기 무리함수가 하나 있어요. 대략 위치를 보면은 한 3,1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 같아요. 이 아이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하였더니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접했다. 이거는 절대 역함수를 구하는 애가 아니라고 그랬죠.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Y는 X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일로 다가와서 여기에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함수도 이렇게 여기에 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즉 y는 x와 이 무리함수의 이야기로 끌고 가야 된다고요, 식을.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더 주자면, 이걸 그냥
정말로 얘가 시키는 대로 a만큼 평행이동 하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x 대신에 x-a, 그럼 뒤에 -3 이렇게 더 있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는 x하고 푸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도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얘를 구할 거예요. 얘를 구한 다음에 얘와 얘의 관계를 보면 이 녀석이 이 녀석으로 올 때 얼마나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a를 그냥 얻어 버리려고요. 그러면 쓸데없이 루트 안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다만 요 a가 뭐냐, 왼쪽으로 이동을 한 게 뻔하기 때문에 y절편, 그러니까 그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1은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fx를 제가 2루트 x 빼기 m, 그냥 m으로 하고 더하기 1 이렇게 한 다음에 는 x와 접하는 m을 구하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아이가 오히려 m만큼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쓴 식이에요. 그러면 넘겨서 제곱을 하면 4x-m이 되고, 넘겨서 제곱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됐고, 마저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m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이러면 판별식 쓸 것도 없죠. 판별식 제로를 쓴다는 것, 즉 접하게 만든다는 건 이게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뜻인데, 완전제곱식에서 개수가 1, 6이면 여기가 얼마여야 되는데 구해야 하잖아요. 그걸 이미 알고 있으니 m에 2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m이 2이다를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y는 2루트 x-2 더하기 1이고, 요 녀석이 y는 2루트 x-3 더하기 1이라면 너무 간단해졌죠. 얘는 x-3, 얘는 x-2. 왼쪽으로 한 칸 온 거네 라고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의 그 a는 바로 마이너스 1만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역함수의 성질, 인버스면은 G 인버스 앞으로 보내고 F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F 이렇게 해서 G 인버스 서클 F2 값 구해서 넣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딱히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있었던 문제. 근데 도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조선을 어디다 긋느냐, 이런 게 컨디션에 따라 이날은 되고 이날은 안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니네가 이렇게 풀렸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니 하고 한번 더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는 잘 되더나? 자, 이거 사실 그림만 있어도 풀 수 있죠. 요 지금 색칠된 원의 반지름의 길이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 반지름이 누구한테 접하고 있냐면 이 큰 원에 내접하고 있는 4분원에 내접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 원의 반지름을 내가 미지수로 이렇게 설정을 하려면 여기 그리고 여기다 하는 게 맞죠. 이 길이가 r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4분원이니까 여기 직각 r 이렇게 길이가 서로 같다. 인 직사각형이면 이게 정사각형인 걸 알았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다시 루트 2배한 r이라는 것도 알죠. 그래서 요 작전을 쓰면 된다고요. 요 작전. 루트 2 r 더하기 r,
루트 2r과 r을 더한 합이 이 4분원의 반지름과 같다. 근데 그 반지름은 여기 있기도 하지만 뺑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 있기도 하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데 요 길이는 바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를 이제 그제서야 이용하는 거죠. 이거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4분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짝 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렇게 해보세요. 얘랑 길이 같은 거 아니야 이거? 4분원이니까. 근데 원에다가 이쪽 변의 길이와 이쪽 변의 길이가 똑같은 직사각형을 갖다 내접시키면요. 원도 정방형이고 정사각형도 정방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면 그저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 정사각형에 요 길이가 1이다 라고 한 건요, 대각선의 길이가 2다 라고 준 것과 마찬가지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생각하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2이다. 이렇게. r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이고 유리화하면 요렇게 돼서 2 마이너스 루트 2 되는 녀석이다. 이런 겁니다.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렸고 학원 강사들의 고질병이 이제 목감기죠. 목이 안 좋아요. 지금 매우 안 좋은데 얘네랑 싸우려니, 니네랑 싸우기도 벅찬데 얘네랑 싸우려니 내가 이걸 이기려면 목소리 크게 내면 되는데 안 그럴라고 지금. 어쨌든 마이크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지루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양해를 구합니다. 자, 15번. 이거야말로 그림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예요. 얘를 얘랑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D제로 갖다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뭔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요걸 기억해 가지고 둘을 연립한 다음에 D제로를 쓰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하게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유리함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유리함수를 먼저 그려보시죠. 오른쪽 정근선이, 세로 정근선이 1이고요. 가로 정근선이 마이너스 2인 녀석이에요. 그리고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계산값이 2가 나오죠. K가 양수값이니까 1, 3, 4분면에 그려지는데 사실은 여기만 그리셔도 됩니다. 여기만 그리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정의역이 3에서 5야. 3에서 5가 어디냐면 이거 X절편이 2이기 때문에 3에서 5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요렇게 칸막이를 치면 실제로 있는 그림은 이게 다라는 거죠. 요 짤막한 곡선이 fx의 실체인 겁니다. 이 위의 함수에. 그리고 이제 요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루트 3x라는 무리함수가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평행이동을. 그래서 k가 만약 0이라고 하면 원형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나가는 애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애인데 그 애가 얘랑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어차피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걸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만큼의 레인지를 가지니까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이런 레인지를 갖게 될 거고, 예, 요 K 값들 중에서 최대 값을 M이라 할 때 했으니까 여기가 M이라는 뜻입니다. 제 말 완벽하게 이해가 되죠?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이유가 그림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식으로만 덤비면 안 된다고. 예, 유리함수 그리고 정의역 내에서 표시하고, 무리함수 그리고 이 K가 어떤 역할인지 알아보고, 예, 그럼 올라가면 여기, 내려가면 여기, 예, 최대값을 물었으면 여기, 최소값을 물었으면 여기,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때의 M값은 그럼 어떻게 찾나요? 여기 유리함수에다 넣어보시면 요 점에 좌표가 3,-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3,-1을 저 무리함수도 지나면 되는 거죠. -1 이퀄 √9 플러스 M 이렇게요. 그러면 M은 -4가 돼요. M 제곱은 16이라고 답하면 된다고요. 이거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 학문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과 개념과 이론을 습득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진짜로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직업이 만약 전공과 관련된 학문 관련된 일이라면 이 고교 과정에 이렇게 개론처럼 배우는 한 점 어떤 점에 딱 꽂혀서 나 이거 전공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소개인데, 또 한 측면은 결국 평가죠. 예, 시험이라는 거를 봐야 되고,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아니면 각 대학교에서 치는 대학별고사든 간에 어떤 평가를 하게 돼요. 선발을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떠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 이 두 측면이 있어. 어느 쪽이 더 강하냐,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 솔직히 고교 과정에서 니네가 예를 들어 과학 시간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배운다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PV는 NRT 그게 끝이지. 근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대학에서는 한 학기 강의를 할 정도의 분량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개론 정도의 수준에서 이론을 보는 거고, 대부분은 평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서를 열심히 읽고 무리함수가 어떻다, 역함수는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를 대비하는 사람의 태도는 사실 문제를 읽자마자 이거 어느 방향으로 가겠군 이라는 예측이나 예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애들을 보고 시험을 잘 친다고 해요. 지금 뭐 TV에 부끄러운 어른들 나와가지고 부끄러운 말들 많이 너희가 볼 텐데,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참 서울대 법대 나와서 막 이렇게 으쓱 하는데 난 잘 됐다고 생각해. 잘 됐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시험을 잘 치른 멍청이들인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는 거하고 내가 똑똑한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시험을 잘 못 치는 똑똑한 아이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 우리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시험도 잘 쳐야 될 것인데, 예, 요런 측면이 있다. 양수 AB라고 나왔고요. 양수 AB라는 말이 질문에 나왔고, 아니, 전제로 양수 AB라는 전제를 했고, 그리고 AB, 이거 곱이죠, 곱. 예,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다. 이러면 예상되는 방향이 있다는 거지. 흐름이. 현선 알겠니? 여기까지만 읽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단어 하나면 충분해. 모르겠니? 그렇다면 요번 중간고사의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지나갔거든. 이미 시험 쳤거든. 우리 수련아 뭐겠니? 예,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양수 조건 그리고 곱이나 합의 최대값 최소값, 이 질문을 보면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으로 가겠군 이라고 여기서 벌써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풀이하는 내용은 이전과 동일해요. 어떤 무리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 무리함수가 자신의 역함수와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조건이에요.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얘기한 대로 y는 x하고 이 무리함수 간의 스토리고 d0 쓰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뭐 그 수순대로 가죠. 루트 x-a-b는 x, 그럼 루트 x-a는 x 플러스 b, 양변을 제곱하여 x-a는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b제곱,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b-1의 x 더하기 b제곱 플러스 a는 0. 여기서 이제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 2b-1의 제곱 빼기 4ac 4 b제곱 플러스 a는 0이다. 여기까지요. 이거 4b제곱이니까 4b제곱이랑 서로 지워질 테고, 중간에 나오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1과 마이너스 4a,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4a 합쳐서 0이면 그 조건인데, 이제 바로 요 다음 대응이 문제예요. 요 다음 대응. 그러니까 접해야 된다 해서 D0를 썼고, 연립후 D0를 썼고, D0로 나온 결과가 이거야. 근데 누군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산술기하 평균의 발상을 못한 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AB에 대한 조건 식 하나 어딨지? 식 하나 더 어딨지?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돼요.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두 개여야 된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산술기하 평균 이런 합이나 곱이 상수값으로 하나 나오면 돼, 이런 생각인 거지. 아니나 다를까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a 넘어가면 a 더하기 b는 4분의 1이다 라는 결과잖아요. a 더하기 b는 4분의 1이다. 충분해요. 산술기하 평균은 이걸로.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 조건에서. 그러하고요. 이걸 밑으로 내리면 8분의 1은 루트 ab이고, 양변을 제곱하면 64분의 1. 그러니까 ab가 6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제일 큰 건 64분의 1이겠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녀석이 이제 무리함수에서의 약간 이제 시그니처 문항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번에도 예상을 해야죠. 무리함수 하나, 2차 함수 하나가 아무렇게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2차 함수나 아무런 무리함수를 갖다 놓고 연립하여서 두 점에서 만나게 해라. 그러면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심을 해야죠.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가 아닌가? 또는 역함수가 아니더라도 역함수와 관련 있는 어떤 언저리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 y는 루트 5x-k, x와 y의 자리를 바꿔요.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행위만으로 이미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근데 이제 y는으로 정리하는 일이 남았을 테고, 양변 제곱하면 5y-k, 5y만 남기면 x제곱 더하기 k, 따라서 y는 5분의 1 x제곱 더하기 5분의 k. 맞죠? 예, 이제 확인해 본 겁니다. f와 g는 서로 역함수였어요. 그러니 이제 또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 y는 x를 갖다 놓고 양수분만 그린 2차 함수가 이렇게요. 예, 양수 그림만 부분 y는 fx가 자신의 역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k 때문에 얘가 슬금슬금 내려올 텐데, 그때 어느 순간까지 내려오면 이게 접이라는 순간이 될 거예요. 이게 1번. 예, 접이라는 순간에 1번.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요 y는 x와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 0,0이죠. 0,0을 요렇게 지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2번. 예, 그래서 정답은 2에서 k가 1 사이라는 겁니다. 예, 접하는 순간보다 내려가면서 두 점이 시작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 자리 0,0을 지나면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2는 포함이고 1은 불포함이에요.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역함수도 0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이 다시 한 개가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해결하면 되는데, 2번이야 k가 y절편인데 그 y절편 0이라는 소리니까 0으로 이미 계산해 보지 않아도 결정이 나 있는 거죠. 나 있는 거고, 이제 1번은 또 d0입니다. 또 d0. 굳이 무리함수하고 할 필요 없어요. 2차 함수하고 하면 제곱할 필요도 없이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예, 더하기 5분의 k는 x, 이 둘을 연립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1번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k는 0 하시면 d0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해서 k는 4분의 25가 나오게 됩니다. 4분의 25, 다른 말로 6.25 정도 되겠죠. 그러니 정수의 개수가 몇 개냐? 0부터 6까지 총 7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데, 요거가 무리함수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직선 기울기 일자리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교점 2개 만드는 그 문제와 함께 무리함수 계열에서의 시그니처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건 간에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 무리함수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 문제. 수련이를 충분히 재웠는데 여전히 졸려하네요. 이거 지난번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2차 함수 때도
2차 함수 때도 요렇게 AB점 고정한 다음에 여기를 돌아다니는 P에 대하여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렇게 상상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정답의 방법은 바로 AB와 나란한 기울기의 접점을 찾아서 이 자리가 최대야 이렇게 답하는 거였어요. 이번에도 또 나온 겁니다. 예, 이번에도 또 똑같은 문제예요. A가 1,0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B가 4,3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AB의 선분의 길이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지금 가로 3, 세로 3이니까 3루트 2짜리 밑변을 갖는 삼각형의 꼭지점 P가 요렇게 요 무리함수를 따라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가장 높은 위치가 어디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 기울기 일자리 접선의 접점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접선을 y는 내 맘대로 x 플러스 k라고 한 다음에 진짜로 접하려면 얼마나 가야 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루트 3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k를 연립하여 또 d제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귀찮아서 정리 안 할게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해 보시고, 이 d제로를 구하면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건 얘와 얘 사이의 이 거리,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잘 보시면 요게 요렇게 평행선이거든요. 두 개가 AB 직선하고 지금 우리가 구한 직선이 평행선이에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나 다 똑같죠. 어디나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하나는 얘가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분의 1은 0이라는 직선이고요. 요 녀석은 1,0을 지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공식 중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즉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c' 이런 애예요. 저 c와 c'이 뭐냐면 요거 상수 둘의 차이요. 그러면 요 거리 h에 대해서 루트 2분의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여기가. 분의 절대값 4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서 4 루트 2분의 5라고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많지 않죠, 이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공식을 못 외우는 사람들은 두 직선 중에 아무 직선이나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의 거리도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제일 만만한 점 하나를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 같은 거죠. 여기다 대고 x-y 더하기 4분의 1은 0에다가 1,0을 걸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h는 루트 2분의 1, 0, 4분의 1 하면 4분의 5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걸 굳이 유리화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맞물려서 지워지지 않을까를 노린 거예요. 428분의 35, 1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움찔했어. 녹화가 안 되고 있는 줄 알았어. 이거는 뭐 별일 아니죠. 역함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려고요. y는 2분의 1 루트 x-3 더하기 1 x와 y의 자리를 바꾼 후 정리. 그럼 x-1 넘어가고 2 올라가고 루트 y-3이니까 결국 y는으로 정리하면 4배한 x-1의 제곱 더하기 3. 그러니까 얘가 y는 4x 제곱인 거고요. 원형이 4x 제곱인 거고, 그걸 오른쪽으로 1만큼 위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애가 얘라니까, 그걸 거꾸로 말하면 gx라고 하는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y는 4x 제곱의 그래프의 일부와 겹쳐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일부라고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이거 역함수 이거 다 아니에요. 이게 다 아니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붙어야 되는 역함수예요. 그래서 절반과 겹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무리함수 벌써 2번의 기회를 줘서 이제 더 머무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